중요한 건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떤 책을 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공부하는 시간 줄이지 마세요. 학기가 이제 좀 있으면 슬슬 오늘 12일이지 벌써. 12일이면 이제 2월 달도 절반이 지나갔네. 그러니까 슬슬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다른 데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아니면 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수학이 진짜 그지 같은 과목인 게 정말 나 가끔 수학 가르치는 게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 뭐냐면 반응이 진짜 늦어 수학이.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반응이 정말 빨리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다가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그 추이가 엄청나게 빨라요. 뭐 여태까지 한 번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었는데요.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고 나면은 거기서 얻어서 걸려버린 점수가 되게 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점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얘가 학습량이 적은가, 학습량은 높은데 아직 이해도가 낮은가, 뭐 이해도까지 높은데 문제를 안 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거짓인가, 뭐 여러 가지. 그걸 파악하는 데까지 또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파악하고 난 다음에도 애들이 바로 고치지 못하죠, 사실. 바로 못 고쳐. 그러니까 부대껴 계속. 근데 그 부대끼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으면은 조금씩 더 당연해지고 타당해지고 하면서 자리가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 장점은 뭐가 있냐면 수학의 장점은 한 번 올라간 점수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애들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반수할 때 되게 유용하게 써먹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반수를 왜 해도 괜찮냐고 생각하냐면 수학이 되게 자신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한 3, 4개월 늘었다고 해서 5, 6개월 늘었다고 해서 수학이 갑자기 다 모르겠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기억이 나. 어떻게 풀면 풀린다 기억이 나니까 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혹은 길게 6개월 정도 바짝 공부하면 내가 딴 애들 다 바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부분의 기준은 수학이죠. 수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야. 그래갖고 수학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게 되게 힘든데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장단점이 되게 극명한 학문이거든. 그리고 깊이하는 것도 참 좋아요. 수학은. 너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이 짧게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주기 한번 설명할게. 수학 못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건데 살면서 얘들아 수학 못해도 괜찮아,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혹시 너네 주변에서 너희한테 해줬던 사람이 부모님이면 내가 이해할게. 괜찮아 수학 좀 못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했던 그 분이 부모님이면 내가 선생님 말을 무시해도 돼. 그 만약에 그렇게 말해줬던 대상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부모님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못된 거야. 수학 못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뭐 물론 너네 각각의 개인적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엄마와 사이가 좋을지 나쁠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을지 나쁠지는 다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여태까지 살면서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얘기해보면서 느껴지는 가장 강력한 사실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하는 행동이 그 순간 맞냐 틀리냐 혹은 너희들이 했던 행동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앞서서 그 둘의 관계는 절대 해치려 하는 관계는 아니야. 이용하려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가 엄마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겠다 어떠한 편법의 무언가를 취하겠다라는 관계는 아니야. 다만 순간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잘못돼서라든가 아니면 그 순간 생각이 짧아서라든가 아니면 그 순간 판단이 잘못돼서 잠깐 고성이 오갈 때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상대방을 해치겠다 상대방을 잘못되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가진 않아. 근데 부모님을 떠나서 그 외적인 가족 관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얻어질 이득과 손해. 그래서 이해 관계 속에서 판단과 결정과 조언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 즉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해주는 얘기들 중에 너희 수학 그만하면 안 되라는 것도 수학학원 선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수학 공부 그만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게 부모님이면 선생님은 뭘 하지 않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라는 거 노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다만 너희가 혹시라도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엄마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고 타인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건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해. 왜 못하면 안 되냐면 잘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게 없으면 말고 못하면 말고가 아니라고. 없으면 큰일 날 거야. 못하면 큰일 날 거라고. 근데 그 순간 너희들한테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위로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희가 너무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걸 좀 내려오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뭐 다른 이유에서 만약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면 정말 큰일 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줘야만 해. 너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꿈꿔봤었던 모든 미래들은 얘들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이야.
정말로 진실되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괜히 너희들한테 쓸데없이 수학을 협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 뭐 수학 잘해봐야 어차피 나중에 계산기가 다 해줄 거잖아요 라든가 미분적분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자라든가 이런 말 믿고 있다면 아니야. 미분적분을 할 줄 알았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삶이 있어. 네가 계산기에서 자유롭게 수학을 이용하고 현실 세계에 적용시킬 수 있을 때 너네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있어. 그 삶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마치 돈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야.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돈 위에서 불행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냥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하지 말고 네가 지금 조금 떨어진다는 사실에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려 하려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건 네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네가 어느 정도 인간인가 보여줘봐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란다. 이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편차가 있을 뿐이야. 좀 더 느리고 좀 더 빠르고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좀 더 방탕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다. 이 말이 너희들한테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너희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건 방향이야. 너네가 어느 쪽 갈 거냐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지. 빨리 가려 한다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가려 하는 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건 여긴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갔을 때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갔을 때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갔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앞서 보이냐면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갖고 갔으니까 앞서 보이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 같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따라잡히는 건 또 순식간이야. 즉 내가 빨리 가겠다 많이 가겠다라는 걸 자꾸 최우선 생각하지 마. 너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는 거고 그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수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말이 되게 싫겠지만 증명해야 될 건 증명하고 문제 풀으면서 연습해야 될 건 연습하시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볼 줄도 아셔야 하고 때로는 그게 내신 문제든 때로는 그게 기출 문제든 때로는 그게 그냥 어려운 문제든 너희들이 스스로 푸네 안 푸네 필요 있네 없네 나하고 어울리네 어울리지 않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너희들한테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가르치는 내가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그 사실이 무너지는 순간 얘는 그 찰나를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원하는 곳에 못 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수학 공부할 때 빨리빨리 하지 마. 천천히 꾸준히 해. 아시겠어? 대님 갑시다. 주기함수의 정적분 가봅시다. 머리는 계속 끊어질 듯이 아프지만 아차 미안해요. 1번 지울게요. 미안해요. 네. 주기함수 설명을 뭐 안 하셔도 알 거라 믿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주기함수의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주기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x 플러스 p가 fx 플러스 p가 fx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주기함수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삼각함수에서 봤었죠. 여기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p값의 최소 길이를 우린 주기라고 얘기했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도 역시 그림에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x를 집어 넣었을 때 x가 여기라고 합시다. x를 집어 넣었을 때 함수값, 높이값이지. 따라서 fx라고 하는 의미는 수식의 의미는 x를 대입했을 때 함수의 높이가 여기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걔가 어떤 높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x에다가 p를 대입한, x에다 p를 더한 함수의 높이값과 같다 이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의 녹색 선의 길이를 우리가 p라고 하였을 때 이 점의 좌표값이 x 플러스 p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때의 높이도 fx와 같을 테니까 동일한 높이의 점이 하나 찍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x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오른쪽으로 스르르 넘어간다고 쳐봐. 그때 높이가 만약에 이렇게 변화했다면 그러면 이 순간의 높이는 여기였는데 이 순간의 높이는 여기였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p를 더한 값은 여기고 여기에서 p를 더한 값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서 p를 더한 값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높이도 스르륵 올라가야 한다 이해하시겠냐? 즉 여기서 일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로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 갔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얘도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함수를 그려보시면 정확하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때 우리는 얘를 주기 함수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주기가 얼마야라고 물으시게 되면 반복되는 구간의 최소값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의 최소값을 주기라고 얘기하니까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주기 함수인 것을 눈치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도 해볼 것인데 현재 여기는 이 식과 여기는 이 식의 특징은 x 앞에 부호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야. 혹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조금 그 유튜브로도 들었으면 좋겠긴 한데 그럴 여유가 아마 없을 테니까 그렇다 지금 내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긴 한데 그냥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세요. x 앞에 서로 부호가 같을 때 우리는 얘를 주기 함수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럼 부호가 다르면 뭔데요? 라는 것도 같이 궁금해 봐야지. 너희가 방금 전에 배웠어. 어떤 거였었냐면 f-x가 fx와 같다. 이딴 표현도 봤잖아. 이거 무슨 표현이었어? 그렇죠. 우함수였었죠.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즉 x 앞에 부호가 서로 다르면요.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대칭함수의 표현이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저렇게 y축 대칭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뭐 특정 점에 대해서 혹은 뭐 특정 선에 대해서 대칭의 표현을 하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함수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다 정리해 주기에는 사실 지금은 별로 무의미해서 제가 굳이 여기서 따로 이 시간에는 시간을 내서 정리하지는 않게요. 다만 궁금하신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중에서 문과 수업을 아마 참고해서 들으시면 거기 있는 부분이 아마 정리가 돼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친구 정확한 타이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우함수 기함수뿐만 아니라 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혹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혹은 뭐 y는 b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특징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특징 일단 너희가 어디까지는 알아야 되냐면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무슨 함수다? 주기 함수다. x 앞에 부호가 반대면 무슨 함수다? 대칭 함수다라는 정도까지는 구분을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런 주기 함수가 역시 왜 등장합니까가 지금부터 핵심인데 와, 야,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앞이 침침하고 갑자기 막 뭔가 레이저 광선이 쏘는 것처럼 번쩍번쩍 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나 재수 없으면 오늘 수업하다 쓰러질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게 나 쓰러지면 누가 나 나를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잠깐 예비 시험 해보자. 내가 탁 쓰러졌어. 그럼 민서는 당황하지 말고 자리에서 번떡 일어서 혈교수한테 가. 오케이? 됐어? 그리고 상훈이하고 은현이는 나와서 내가 똑바로 숨을 쉴 수 있게 돌려놔. 알겠니? 그리고 승현이는 당황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서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해주고. 알겠지? 그리고 혜빈이하고 성우는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어야 돼. 알겠니? 아 진짜 농담이 아니야. 지금 머리가 계속 아프면서 눈앞이 뭐가 번쩍번쩍거려 지금. 와우. 자 가봅시다. 그럼 내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목적은요. 주기 함수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난 지금 목적이 주기 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적분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알겠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볼게요. fx가 f x 플러스 p일 때에서 가봅시다. 즉 주기 함수일 때. 자, 이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일단 아가들아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 좀 합시다. 우리가 전제해 놓은 조건에 의해서 fx는 fx 플러스 p라는 전제 조건은 주기가 p인 함수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주기가 p인 함수부터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뭐 아름답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요건 분명하죠. P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냐면 요거 조심해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오케이? P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길이야,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녹색 선의 길이가 P인 거야. 아시겠어? 그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 쓰지 말고 잠깐 볼래?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A 플러스 P가 될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처음이니까 그냥 인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점을 그냥 A라고 합시다. 꼭 여기가 A여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여긴 뭐가 됩니까? 하시면 A 플러스 P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당연히 여기는 얼마 됩니까? A 플러스 그렇지. 잘했어. 2P. 여기는 A 플러스 3P가 되겠다까지 아시겠습니까? B라고 하는 값이 꼭 여기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너희가 굳이 배려해주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린 B가 여기라고 한번 얘기해볼게. 여기가 B야.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가 나타내는 기하적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부분의 면적이다까지 하셨어? 근데 바로 보이실 거라 믿어. 이 부분과 같은 결과값을 갖게 해주는 게 됐다 많지. 오케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인데 아마 이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P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여기 정도의 좌표는 얼마일 것인가로 물었을 때 A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더해졌지? P만큼 더해졌잖아. 그러면은 B에서부터 얼마만큼 더해져 있겠어? 그렇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시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P 된다. 이해하시겠니? 결국에 A 플러스 P에서부터 B 플러스 P까지 정적분한 결과도 동일한 면적을 갖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A 플러스 2P부터 시작해도 한 요 정도까지 가면 되겠다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것이고 이 지점은 B 플러스 P에서부터 P만큼 더 더했을 테니까 얼마가 되겠다? B 플러스 2P라고 써도 괜찮겠다.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주기가 P인 함수에서 A 플러스 P에서부터 B 플러스 P까지 적분해도 동일한 결과 입디다. 그뿐만 아니라 A에서부터 2P만큼 더한 값에서부터 B에서부터 2P만큼 더해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디다. 그런 식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이런 뜻이야.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겠다는 뜻은 내가 어떤 정적분 하려고 봤더니 피적분 함수가 주기 함수라면 이 정적분의 구간을 임의대로 바꿔먹어도 괜찮은데 바꿔먹을 때 기준은 주기만큼 더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아래 끝값과 위 끝값에 다 더해야 되지. 이해하시겠어? 반대 의미는 똑같은데 뭐 해도 괜찮아요? 빼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어? 주기만큼 더해도 괜찮고 주기만큼 빼도 괜찮아. 그건 몇 번 해도 상관없어 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니? 아까 전에 되게 멋있게 나 쓰러지면 빨리 해라고 했는데 안 써주고 있으니까 되게 지금 저 새끼 뻥쳤네. 근데 나 지금도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 지금 되게 민망하고 약간 그런데 나 진짜 농담 아니야 지금. 와 억울하네. 진짠데? 자, 두 번째는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는 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역시 그래프의 상황은 동일한 데서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 봐봐. 아까 전과 달라진 점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A에서부터 B까지가 아니야. 그 B는 꼭 반드시 선생님이 주기만큼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저 상황은 뭐냐면 A라고 한 지점이 어딘지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적분 구간의 넓이가 주기만큼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 그래프 잠깐 좀 살짝은 여기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필요한 부분만.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할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아 P라고 하는 길이는 지금 요 선의 길이란 건 자연스럽게 보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오겠지. 여기가 A 플러스 P지. 됐니?
그럼 아가들아, 얘가 정적분을 했을 때 어떤 게 구해지겠어?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면적이 구해지겠어? 까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됐습니까? 근데 그 넓이는 너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가능하냐면 내가 이 부분을 톡 떼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쏙 집어넣으면 쏙 들어갈 거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굳이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적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중에서 임의의 한 군데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P만큼 더한 거 아무데나 적분해도 상관없다 이 뜻이있어. 따라서 내가 현재 이 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A라고 하는 스타트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임의의 점으로 바꿔도 괜찮다고. 오케이? 거기에다가 P만큼만 더하면 무조건 같은 값이 나와 주기함수는 이라는 뜻이며, 오케이? 그리고 그 B라고 하는 임의의 값 중에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값은 뭘까요? 그라지 0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이해하시겠어? 즉 주기함수에서 주기가 파악되면 괜히 엄한데 정적분하고 있지 말고 그냥 0에서부터 가는 게 계산상 편리하다 이거야. 대신에 윗끝은 뭐가 된다? 0 더하기 P 주기.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됐음둥. 참나 머리방 핑핑 돌지 쓰러지질 않네 젠장. 진짜 열받네. 아 지금 막 여기 옆에 사이키 킨 것처럼 번쩍번쩍거려 지금 번쩍번쩍 그리고 애들 눈이 막 지금 막 우글우글 거리면서 막 지금 아무리 봐도 나 지금 뭔가 머리나 뇌에 이상이 생겼다게 느껴지는데 안 쓰러져. 이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잖아. 내가 이런 억울한 기분이 딱 두 번째인데 한 번 뭐냐면 군대 있을 때 말이야. 분명히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거든? 쓰러질 거라고 느끼는데 자꾸 내 다리가 움직이는 거야.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은 야 엎어져도 돼. 엎어질걸? 너 지금 못 뛰어. 발을 내디딜 힘이 없어.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나는 무의식적 발을 가고 있더라고 행군할 때 씨발. 그래갖고 야 이 몸뚱아리 뭘까? 도대체 누구의 지배계층을 받고 있을까? 너네 그런 생각 안 들어봤니? 나 진짜로 내 군대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내 몸뚱아리는 내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했어. 진짜로. 나는 분명히 걷기 싫었거든. 걷지 마. 쓰러져라고 얘기했었는데 몸은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 몸뚱이 누구 거지? 이상한데 지금도 딱 그래. 나 지금 쓰러져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강의를 하고 있다는 이 기적적인 일. 엄청나네. 이런 기능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처음 알았어. 미안. 역시 마찬가지로 fx가 주기 함수였을 때의 상황에서 그래프로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잘 써먹을 줄 알아야죠. 오우. 자, A에서부터 A 플러스 K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만큼 몇 번 갈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A가 여기라고 하였을 때 여기가 A예요. 그럼 K가 1이었을 때는 주기만큼 한 번 가세요지. 그러면은 A 플러스 P는 여기겠네요. K가 2였을 때에는 K 플러스 2P가 될 텐데 걔는 주기만큼 두 번 가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A 플러스 K가 3이었을 때는 3P니까 여기겠죠? A 플러스 3P. 이해하시겠어요? 보시면 A 플러스 P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한 사이클의 주기만큼 한 번 가라는 얘기고요. 이 P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몇 번 가셔라? 두 번 가셔라 라는 뜻이고요. 3P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몇 번 가라? 세 번 가라는 뜻인 거 직관적 느껴지시지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딴 행위를 할 수 있지요. 얘는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그 행위를 몇 번 반복하셔라? 그렇지, K번.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한 번만 더 나갑시다.
근데 방금 전에 이 상황은 2번 성질에 의해서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얘기했잖아. 오케이? 따라서 얘는요. b라고 하는 값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b에서부터 p까지 더한 값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텐데 거기서도 역시 몇 번 더하라? k번 가셔라라는 뜻이니까 k 곱하기 b에서부터 b 플러스 p까지 fx dx 쓰셔도 괜찮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의도겠지만 보통 b를 뭘로 잡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0으로 잡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주기함수는요 되게 묘한데 내가 오늘 너희들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염려되어서 미리 좀 잔소리를 해놓으면 주기함수는 설명을 듣고 나면 되게 간단해. 설명을 듣고 나면. 근데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왜 간단했는지 생각해보면 뭐 수학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정말 많이 간단해요. 당연한 얘기야 그냥 뻔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프 없이 저 식을 혼자 생각하려고 하면요 처음에 숙달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짝함수, 홀함수 같은 경우는 결과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대칭형 범위가 나오면 걔가 홀함수인지 짝함수인지 따져보시고 홀함수는 그냥 다 지워라 짝함수는 2배 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결론이기 때문에 애들이 배우자마자 문제에 잘 적용시킬 줄 알아. 막 그렇게 써먹더라고. 근데 그에 반해서 주기함수는 설명을 들었을 땐 다들 뭐 이해됐어 알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실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애들이 다 뭐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해. 이게 되나? 근데 평상시에 자기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해 봤던 걸 연습을 갖고 있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던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도 그래프 그려놓고 확인을 해보는데 그냥 단순히 위에 있는 식만 놓고 외우려고 했던 친구들은요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게 너무나 자명한 거지.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오늘 공부하실 때 개념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실 때 반드시 그래프 같이 그리면서 왜 이렇게 될 건지도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우리 18번 문제를 좀 풀어 봅시다. 자,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2에서부터 8까지 fx d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fx는 지금 말을 안 해줬죠. 조건은 다음에 나와 있을 테니까요. 자, 조건을 봤더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요 사이범일 때는 fx는 1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란다. 이게 가조건이지. 나조건을 봤더니요. 어유 반가워라. 나조건 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fx 플러스 2는 fx입니다 라는 조건이 써있네요. 이거 무슨 조건이라고요? 주기함수라고요. 주기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2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잘 모르겠으면 그려보세요. 그리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가끔 애들이 요거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어쩌다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모든 실수에서 어쩌다는 범위가 나오게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한 방에 고민하는 건 힘들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부터 고민해놓고 걔를 모든 실수 범위로 확대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럼 아까도 생각 현재 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사이 범위에서 f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범위에서 1-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다까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얘가 되는 게 자명하고 분명하고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럼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랬을 때 나조건에 의하여 모든 실수에서 주기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함수를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 주기가 어딨냐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이 뭐야? 주기잖아. 아 그럼 그 다음에 모든 범위에서 저걸 계속 반복시키면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주기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 여기는 얼마 될 수밖에 없어? 5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가겠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2에서부터 8까지 정접분해 주세요 라는 상황인데 2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여기 있을 거고요 8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당연히 이러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2에서부터 8까지 어떤 부분을 구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보시면 2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4까지겠지. 두 번째 4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또 있겠지. 세 번째 6에서부터 8까지 총 몇 번 반복돼? 3번 반복되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는 이 새끼 구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부분을 총 3번 반복하면 되겠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하셨다면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대수적인 성질의 모습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주기함수에서 핵심은 주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에서부터 8까지 fx dx인데 난 얘가 뭐인 걸 알고 있냐면 주기가 2인 함수인 걸 알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뭐부터 적용시켜도 그건 상관없어요. 뭐부터 적용시켜도 그건 상관없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기함수에서 첫 번째 1번 성질과 2번 성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오케이? 1번 성질은 뭐였었냐면 윗끝 아래끝에 주기만큼 더해도 빼도 괜찮다가 1번 성질이었어. 2번 성질은 뭐였었냐면 시작점이 어디든 주기만큼 통째로 가는 것은 똑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오케이? 그리고 그걸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번 성질인데 우리가 주기함수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러한 행위를 해볼 줄 알아야 한다고. 시작점이 이잖아. 윗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주기만큼 몇 번 가치를 판단하는 거야. 8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2를 기준으로 주기만큼 몇 번 같지라는 상황인데 주기가 얼마인 상황? 그렇지 2인 상황이잖아. 이해됐니? 그럼 아가들 다시 생각. 동그라미 안에 알맞는 숫자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3이 들어가야 8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나는 이 식을 첫 번째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뽑아내시고 인테그랄 2에서부터 2 더하기 2니까 4까지 fx dx가 쓰는 것이 가능하죠. 오케이? 두 번째 확인할 건 뭐냐면 2에서부터 4까지가 정확하게 적분 구간의 범위가 주기 2에 해당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적분 구간이 주기에 해당하게 바꿔내게 되면 나는 스타트 포인트를 어디로 바꿔도 상관없더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2번 성질이었었잖아요. 따라서 얘를 앞에 있는 3 잠깐 냅두시고 스타트 포인트를 어차피 2에서부터 4까지가 주기를 포함하니까 2에서부터 4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바꿔내도 문제될 게 전혀 없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됩니까? 자, 세 번째는 배웠으면 써먹을 줄 알아야 되죠.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적분구가 의심스럽지 얘들아? 대칭형. 그럼 fx가 무슨 함수인지 따져봐야 되겠지? 근데 fx를 따져봤더니 fx는 1-x 제곱이라고 하면 무슨 함수? 그렇지 짝함수 우함수라고요. 아 그러면 난 여기는 이 새끼를 계산할 때 앞에 있는 3 그냥 냅두시고 짝함수니까 2배 되겠네. 그래서 2 묶어내시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로 바꿔낸 다음에 x1-x 제곱이라 써도 괜찮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상황 파악 되셨어요? 그럼 난 얘만 계산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 라는 거죠.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기함수는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까지 큰 무리가 없고 그렇겠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막상 문제 풀 때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특히 그래프 안 그리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되게 드물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걸 막 바로 적용시키면서 자유롭게 막 적용시키면서 푸는 친구도 되게 드물어서 처음에 당부드릴 때는 그래프 그리면서 일단 주기함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고 그게 됐으면 멈추지 말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성질들을 적용시켜 보면서 식을 변형하는 것도 연습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까?